자, 안녕하십니까. 각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상과 현실, 비겁한 타협, 이런 얘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오늘은 꼰대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런 게 내 전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극이 되는 얘기 들으면 좀 좋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엔 순한 맛으로 막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안 상하게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비겁한 타협이에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독서 빡빡 쏟아내가지고 막 우리 학생들 막 눈물 주룩주룩 막 그럴 때까지 내가 혼을 내고 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 그렇게 혼내는 게. 여러분들 이제 다 컸으니까 좀 알아듣게 얘기해도 괜찮잖아. 꼭 혼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현장에서 우리 학생분들 보면요. 공부를 노력을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안 해. 근데 이게 우리 학생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 왜 이번 주에 공부 이것밖에 안 했어? 하면 어쩔 수가 없었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 한 4나 5 정도 이렇게 딱 해갖고 와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대. 그래서 안 된대. 근데 그렇게 해놓고요. 연말에 쭉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지금 제 실력에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겠죠? 라고 하면서 내가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한번 도전해봐라 하면 목표를 되게 낮춰 잡아요. 목표를 되게 낮춰 잡아.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의 현실적 한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게 일단 선생님이 보면요, 여러분. 이게 4나 5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수험생이요, 없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아니면 신년, 연말연시 뭔가가 있었다. 또는 방학하면서 친구들이랑 뭐 하고 행사하고 축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아. 그런데요, 수험생의 공부를 막는 이런 암적인 행사들. 또는 막 가족 행사가 있고 막 주말 외식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야.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연말에 수능시험을 망치고요. 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내 연말에 수능시험 망쳤어. 너무 슬퍼. 하늘에서 막 눈물처럼 눈이 떨어져. 내가 눈을 맞으면서 길을 걸으면서요. 지난 나의 1년을 돌이켜서 생각해봐.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크리스마스 때 그날 너무 재밌게 놀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떨어져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날 축제 때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어. 그래서 공부 안 했거든. 뭐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뭐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때 떨어져도 되는 이유나 내가 수능을 망쳐도 될 만한 이유는요. 그 당시 가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때문에 지금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해야 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와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도 심지어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면서 이 일상에서 공부해서 우선순위를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뭔가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월 맞나요? 이번에 설이? 나는 언젠지도 잘 몰라. 왜냐면 어차피 그날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지 그런 것들 행사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참여하면서 공부 언제 하냐 거야.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심지어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도 적은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타협을 안 하고 진짜 내 목표에 내 학습량을 맞춘다고 하면요, 여러분 해야 되는 만큼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만큼. 내가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씩만 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인데 키 메시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해가지고 한계를 정해버리면요, 그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만큼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기고, 아직까진 여러분들께서 가소성이 있잖아. 여러분들 인생 1년 전체의 가소성이 있는
입시 전반부란 말이야,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이랑 타협 안 하고 얼마든지 목표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잡아. 내가 지금 영어 4등급, 5등급 맞아. 근데 연말에 선생님 1등급 맞겠어요. 좋아. 1등급이라고 계획 딱 해요. 목표 잡아요. 그래서 이 목표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해버려. 그러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달성이 가능하거든. 그런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보내다가요. 중순이나 하순 정도 딱 돼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물어본다니까.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영어가 그래도 항상 1, 2등급 나왔는데요. 저번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찍더니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 1등급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미안한데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타협을 할 그 시기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해야 되는 만큼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벌써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어요 이런 거는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로 아무짝에 진짜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번 겨울방학 지금 해야 되는 만큼. 그래서 지금 과목별로 내가 성적 탁 해놓고 이번 겨울에 1, 2월 달에 내가 해야 되는 공부가 뭘까? 그럼 얼만큼 해야 될까? 1, 2월 달에 이걸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세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만큼씩만 깨작깨작 그것도 우선순위 다 뒤로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겨우겨우 하면요 그냥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막 쌍코피 분수처럼 쏟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해야 되는 만큼 하는 사람들 절대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고맙게 연초라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얼마든지 있어. 근데 이제 3월 되고 6월 되고 9월 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굳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목표에 있어서의 타협하지 마시고 영어는 4, 5등급에서 시작해도 연말까지 1등급 충분히 돼. 근데 열심히 해주면 돼. 다른 과목이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하다? 그럼 영어 올인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 올려. 영어 공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작년 같은 경우 또 수능에서 영어 되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영어 공부 완전히 유기하다가 마지막에 곤란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영단어 꾸준히 외우고 하루에 문제 4개에서 8개씩만 꾸준히 풀어도 영어는 연말에 1등급 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학습량 그 정도만 가져도. 근데 그만큼을 안 해. 그래서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시고 전반부에 최대한 뭔가를 부지런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셔서 지금은 뭔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기고 바꿀 수 있는 시기니까 힘내주셔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맘때쯤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걱정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 보란듯이 성적 한번 빵 올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한번 하세요. 여러분. 내가 최근에 어머니께서 뭔가 반찬 같은 거 해주셔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문득 느낀 건데 선생님 어릴 때 진짜로 단칸방에 막 이렇게 살면서 어머니께서 엄청 고생 많이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때 선생님을 키워주셨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언젠가 어버이날 때 한번 어머니한테 알람 시계를 사드린 적이 있어. 알람 시계를, 탁상 시계를. 엄마 그 선물로. 근데 그걸 어머니께서 망가질 때까지 한번 고쳐가지고 심지어 그걸 오래오래 쓰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 탁상 시계의 알람은 항상 5시였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10몇 년 동안 기간 동안에 항상 5시였어. 그럼 지금 문득 생각이 들어. 엄마 언제 일을 마무리하고 또 언제 잠을 잤을까? 그래서 언제 그렇게 매일매일 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도 막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아팠을 때도 항상 아파도 나는 그날 일을 하거든. 그래서 아프면 짜증나. 왜냐하면 오늘 일을 뺄 수가 없으니까. 아파도 해야 돼요. 왜냐?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그 주에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든 끝내야 돼. 해야 되는 만큼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뭔가 구멍이 있으면 내 목표 달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파도 버티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몸살이 났거나 아프다고 해가지고 회사 결근하시고 장사 문 안 여는 거 거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편찮으셔서 진짜로 회사를 못 나간다고 하면 그날은 거의 입원급이야. 아, 진짜로 입원급이야. 그렇게 아프거나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돌보느라고 진짜 최선을 다해. 엄마 아빠는 그래서 해야 되는 만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또 이번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만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포텐셜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살면서 막 한번 미친 듯이 뭔가 한번 매달려서 달려본 적 있어요? 있어? 그걸 한번 생각해봐. 이번에 한번 알아보게. 여러분, 나는 공부 못하라고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그럼 다른 친구들 막 멋진 직업 갖고 화려하게 멋있게 재밌게 잘 살 때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고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 내가 태어난 내 목표고 내 운명이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절대로.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 80점 만점에 30점대 찍었던 사람인데 그때 나는 처음에는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보통의 평범한 사람, 평범보다 이하. 집안 형편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딱 2년 뒤에는 지역 전체 수석을 찍었죠. 5만 몇천 명 중에 전체 1등을 한번 했으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애초에 어떻게 태어난 거야? 후자예요? 전자예요? 극상위권이었어? 아니면 극하위권이었어? 정해진 거 없다고.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바꿀 수 있고 가소성이 있는 시기야. 왜냐? 아직 1, 2월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고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게끔 막는다. 이거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예, 다 비겁한 변명. 이게 막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이걸 핑계 삼아서 오늘 놀고 싶을 뿐이지. 도망가지 마. 그 왜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 도망쳐서 도달한 곳에 낙원이 없대잖아. 도망쳐서 도달한 곳은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언젠가는 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때가 와. 도망치지 마. 이번 겨울방학 이왕 고생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개고생을 해. No pain, no gain. very, very much pain 하면 very, very much gain 있겠지. 지금 막 죽기 살기로 달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과 현실, 비겁한 타협, 뭐 이런 얘기로 좀 무겁게 제목을 달았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그리고 이제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시기도 인생 살다 보면 있긴 있어. 나도 그래. 나도 지금 약간 현실과 타협했어. 나는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 수업을 외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거, 수강생들 막 늘리고 외연 확장보다 수업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고 내 만족감이나 마음속에 보람 같은 거 좀 추구하는 식으로 약간 현실과 타협을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과 타협을 진짜로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계까지 해보고 이미 이걸 전부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만족감을 느낄 때 이때는 현실과 타협을 어느 정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현실과 타협하는 건 최후에 맨 마지막에 타협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여러분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할 거예요. 저도 아빠로서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거칠 것이 없는 청년으로서 꿈을 갖고 지금 절대로 아직은 현실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은 약간 약해 빠진 거야. 듣기만 좋은 거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걸 깨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만큼을 해내겠다.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해내겠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필요한 만큼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뭐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지인이나 합격한 선배들한테 조언을 한번 꼭 받고 상담도 해보시고 막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도 한번 꼭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농사가
전반부의 계획에서 결정이 돼. 지금 목표를 얼마나 높게 잡고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을 각오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의 결과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선배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 인생 뒤집고 밑바닥에서부터 정상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왜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되겠어? 4, 5등급에서 1등급이 돼? 드물지만 있어. 100명 중에 5명이지만 매년 나와. 걔네들이 뭐 타고나게 천재가 아니야.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영어 4,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 이건 내가 그냥 대충 추산한 건데 얘네들이 나머지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요. 머리가 다른 게 아니야. 걔네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만큼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포기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되는 애들은 전 과목을 다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기적도 나와. 있어. 드물지만. 이건 부정 못 해. 예.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따로 인사드리러 찾아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 그 선생님 교직 생활 몇십 년 중에 너 같은 놈은 한 명 봤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 당시에 되게 화제였는데 전과목 성적 막 5등급 대 이하 밑바닥 저 내신 6등급 7등급 대 해당하는 그런 과목도 있거든. 수음이 양가에서 양가들이 몇 개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를 그 교직 생활 중에 한 번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눈물이 나더라고. 선생님 너무 감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선생님 포옹하고 감사 인사 드리고 왔는데 그 당시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명확하게 있고 근데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이게 한 과목만 이랬던 게 아니야 나는. 전체 다 그랬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름쯤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께 공부가 안 돼 있었어요 선생님이. 완전 다시 시작했던 게 고2 중반부였거든. 아 그랬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이런 선택지는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100% 실패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내가. 학창시절에 2번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예, 올해 캐스트 찍으면서 그런 일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전설 같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영감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일 뿐이고요. 이제 새로운 전설, 멋진 이야기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 오늘 캐스트를 계기로 내가 필요한 만큼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목별로 3월달에 성적을 어디까지 올리고 싶은지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학습 양이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공부 관련된 거나 고민거리 같은 거 상담하시고 싶으실 때는 카카오톡으로 직접 상담 주시면 선생님이 상담을 드립니다. Q&A 게시판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수강 상담 그리고 또 수강 상담도 이쪽으로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강의 내용 질문은 Q&A 게시판에 해주시고 그 외의 질문 저한테 직접 답변 받고 싶은 거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빨리빨리 그날 안에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하고 러셀 강남에서 영어 현강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올 한 해 좋은 강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최고의 한 해 되실 수 있게 전력으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